매주 월요일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교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예, 아닌 것 같은데 내일하고. 그래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가족과 만나면 또 이렇게 힘 받고 오는 거니까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미국에 있습니까? 네, 이제 1차 스프링 캠프 세 번째 턴이 시작이 됐고요. 네. 선수들도 좀 본격적으로 공을 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구단 통해서 제임스 네일, 아담 올러, 조상우, 김태형 이렇게 4명의 선수의 불펜 피칭 소식이 들어왔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네일 올러 선수는 지난주 수요일, 조상우, 김태형 선수는 금요일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이 네일 선수는 포심 페스트볼과 투심 페스트볼, 스위퍼, 체인지업, 커터까지 5개 구종을 점검했는데요. 예. 총 29구를 소화했습니다. 최고 구속은 147km가 나왔고요. 올러 선수는 포심 페스트볼과 커터,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슬러브 이렇게 6개 구종을 구사했습니다. 총 20구를 던졌고 최고 구속은 145km가 찍혔고요. 그리고 조상우 선수는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 등 4개 구종을 던졌습니다. 총 25구를 던지면서 최고 구속은 140km가 나왔고요. 김태형 선수는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등 3개 구종으로 총 20구를 소화했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팀 합류 후에 처음 볼펜 피칭인 거고, 그리고 김태용 선수는 이번 캠프의 유일한 신인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조상우 선수는 지명권 및 현금 트레이드로 영입을 할 만큼 굉장히 공을 들인 자원이고요. 네. 김태형 선수는 올 시즌 신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팬들도 관심도가 높겠지만 구단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 선수의 불펜 피칭 현장에는 심재학 단장과 이범호 감독이 직접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범호 감독이 이 필승조 보강을 요청했고 심재학 단장이 그걸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장과 프런트가 모두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투수 코치의 평가도 궁금한데요. 정말 호평일색이었습니다. 일단 네일 올러 선수에 대해서는 두 선수 모두 몸을 잘 만들어 왔다. 첫 불펜 투구였는데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투구를 보여줬다라고 말을 했고요. 조상우 선수에 대해서도 비시즌에 몸을 잘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공에 힘이 느껴졌고 움직임도 좋았다. 올 시즌 팀 불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연패 도전의 성패가 이 세 선수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개막까지 이 선수들이 좀 부상 없이 컨디션을 잘 끌어올려서 시즌 초반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광주 FC는 영입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네, 아무래도 이정효 감독의 거취 결정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면서 선수단 구성도 조금 늦어지게 된 광주 FC입니다. 태국 코사무이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광주로 복귀해서 동계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만 3명의 선수의 영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미드필더 유재호, 공격수 황재환, 수비수 진시우 선수인데요. 유재호, 황재환 선수는 완전 영입, 그리고 진시우 선수는 임대 영입입니다. 유재호 선수는 2000년생으로 대전 시티즌 U18과 동국대를 나와서 수원 삼성과 전북현대 모터스에서 활약을 했고요. 네. 박정인 선수와는 16세 이하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호흡을 했는데 약 9년 만에 다시 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황재환 선수는 2001년생으로 울산 HDFC U15와 U18 거쳐서 K리그에 직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울산 HDFC에 입단하자마자 독일의 FC 쾰른 2군으로 임대를 돼서 해외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복귀 후에는 울산 HDFC와 부천FC 195에서 활약을 했고요. 국가대표 이력도 굉장히 화려한 선수입니다. 14세 이하부터 23세 이하까지 연령별 대표팀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이 선수가 아직 A대표팀 경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광주FC에서 좀 꽃을 피워서 월드컵 무대까지 향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3명의 선수가 지금 영입이 된 거죠. 네. 근데 작별한 선수도 있고요. 굉장히 아쉬운 소식인데요. 예. 소년가장이었거든요. 이 광탄소년단, 광주FC U18 출신의
유망한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었던 미드필더 정호연 선수가 좀 해외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와 3+1년 계약을 맺었고요. 앞서 미국에 진출했던 수원 삼성 출신의 정상빈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이 MLS에 최근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거든요. 정호연, 정상빈 선수뿐만 아니라 시애틀 사운더스 FC의 김기희, 그리고 DC 유나이티드의 김준홍 선수도 있기 때문에 코리안 더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잘 돼서 간 거기 때문에 좀 아쉽다기보다는 잘 하라고 응원을 해줘야겠군요. 네, 저희 아마 팬들도 네. 다들 뭔가 이 정호연 선수 왜 갔냐, 네. 가지 말았어야지 하고 이렇게 좀 혼내는 반응보다는 굉장히 좀 이 선수가 그동안 보였던 모습이 워낙 소년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팬들도 굉장히 성숙하게 응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호연 선수도 이 새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구단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기대가 된다.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FC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팀에 공헌하고 더욱 발전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믿어주신 구단과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마음이 예쁘네요, 일단. 그러니까 나오는 말들도 참 단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지훈련에서는 연습 경기가 없었는데 광주로 돌아와서 연습 경기를 치렀군요. 네,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정효 감독이 동계훈련 초반이나 중반에는 연습 경기를 잘 안 잡더라고요. 작년에도 이제 1차 전지훈련 막바지에 딱 한 경기를 뛰고 2차 전지훈련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요. 올해는 전지훈련에서는 아예 연습 경기를 안 했고 광주로 돌아와서 지난주 목요일에 K3 리그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첫 번째 연습 경기를 가졌습니다. 결과는 4대1 완승이었고요. 헤이스 박정인 선수가 1골 1어시스트로 나란히 좀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신창모 선수도 1득점, 박인혁 선수도 1도움으로 힘을 보탰고요. 마지막 득점은 입단 테스트 중인 선수가 넣었는데 만약에 계약이 이뤄진다면 이름을 좀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연습 경기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오전과 오후 두 주로 나눠서 네. 연습 경기를 가졌습니다. 먼저 오전에 선문대학교와 경기가 있었고요.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문민서 선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박인혁 선수의 페널티킥 추가골, 그리고 입단 테스트 중인 선수의 쐐기골이 있었고요. 오우성 선수가 선제골을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입단 테스트 중인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이 완료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상세하게 알려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첫 번째 경기에서 득점했던 선수와는 다른 선수라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는 K리그2 안산그리너스 FC와 경기가 있었는데요. 구단에서 아직 결과가 공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구단 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로서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 청취자분들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광주FC가 중국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습 경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단이 광주 축구전용구장과 광주 축구센터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자체 훈련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결전지인 중국 진안으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미리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뭐 잘 됐죠? 경기 네, 자체는. 일단 네. 입단 테스트 중인 선수들이 득점을 터뜨렸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선수들 아마 계약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가점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4골, 3골 굉장히 다득점 경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광주FC가 지난해 좀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답답해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좀 공격이 굉장히 좀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에서 제 몫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또 득점자 명단, 도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굉장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AFC 챔피언 리그 엘리트가 다음 주에 재개가 되는데 선수단 등 번호가 공개가 됐죠? 네, 이제 K리그하고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는 등번호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아시아 무대에서 사용할 등번호가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32명이 엔트리에 등록이 됐고요. 기존 선수단 중에서는 브루노 선수가 새로 명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4번을 받았고요.
새로 영입된 선수들 중에서는 진시우 선수가 5번, 박인혁 선수가 9번, 이재환 선수가 12번, 박정인 선수가 13번, 황재환 선수가 19번, 김동화 선수가 32번, 민상기 선수가 39번, 강희수 선수가 42번, 권성윤 선수가 45번, 유재호 선수가 81번, 헤이스 선수가 90번에 달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번호가 K리그에서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 AFC 규정상 기존에 다른 선수가 달았던 번호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으뜸 선수의 8번이나 이기훈 선수의 10번, 정원 선수의 14번 등이 모두 올해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번호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보통은 선수들이 원하는 번호를 달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예. 보통 고참들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네. 남는 번호 중에 하나씩 네. 고르는 거군요. 근데 이정효 감독님 또 독특한 면모가 조금 있으세요. 이제 고참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몇몇 좀 중요한 번호들이 있어요. 뭐 7번, 10번 이런 번호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감독님 지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엄지성 선수가 7번을 달았었는데 이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 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7번이 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사니 선수를 딱 지목해서 아. 7번 한번 달아봐라. 자격이 있는 선수다. 그게 좀 약간 동기부여도 주고 예. 믿음을 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이지만 7번이나 10번 이런 번호를 달게 되는 선수들에게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눈여겨볼 만한 이제 선수들이다. 이렇게 팁을 주셨습니다. 예. 등 번호 발표만 봐도 설렙니다. 각오 궁금한데요. 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재개를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열립니다. 이제 국내 팀들의 하나고요. K리그는 춘추제로 열리는 반면에 아시아 무대는 추춘제로 열리기 때문에 좀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미디어데이는 광주FC를 비롯해서 울산 HDFC, 포항 스틸러스, 전북현대 모터스까지 4팀이 참석하고요. 모레죠.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는데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팬 여러분들께서 이정효 감독과 주장인 이민기 선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최근에 계속 근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연패가 벌써 5경기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순위도 하위권 6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안방에서 IBK 기업은행 알토스 상대로 연패 탈출에 도전을 했는데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첫 세트를 25대 17로 가져오면서 좀 순조롭게 출발을 하는 듯 했는데 2세트와 3세트를 모두 17대 25로 좀 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마지막 4세트까지 22대 25로 빼앗기면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주전 세터인 이원정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굉장히 오랜만에 엔트리에 등록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박사랑 박수빈 선수가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지면서 이원정 선수가 아직 복귀전을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장소영 감독은 아무래도 경기 감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엔트리에 등록은 했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이 페퍼저축은행이 이원정 선수뿐만 아니라 주전 미들블로커인 하예진 선수도 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원정 선수와 함께 하예진 선수도 좀 가세해준다면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주에 연패 탈출 이뤄내야죠. 네, 굉장히 승리가 절실한 타이밍인데요. 공교롭게도 여기서 단두대 매치가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고요. 페퍼저축은행이 최하위인 GS칼텍스 서울 킥스와 맞붙습니다. 이 페퍼저축은행이 올해 GS칼텍스를 상대로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GS칼텍스가 올해 승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절반의 승리를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따냈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껄끄러운 상대인데 예. 여기서 분위기가 더 처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최하위인 7위까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승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광주 도시공사 여자 핸드볼 팀도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안방인 광주 빅골 체육관에서의 일정을 마쳤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대구광역시청을 상대로 27대 26 신승을 거뒀는데 네. 어제 부산시설공단에게는 31대 35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로써 광주에서 3경기를 1승 1무 1패로 마쳤고요. 올 시즌 2승 1무 5패로 승점 5점을 정립하면서 좀 6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반타작에 성공은 했지만 중위권 도약에 실패하면서 여전히 좀 하위권에 처져 있는 점이 조금 뼈아픈데요. 특히 어제 경기가 5위와 6위로 맞닿아 있는 두 팀의 경기였기 때문에 승점 4점짜리 경기였거든요. 근데 다득점에도 불구하고 좀 실점이 많아지면서 패배한 점이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홈 경기는 이제 끝났고 어디에서 경기가 이어집니까? 네, 청주와 대구, 광주를 거쳐서 이제는 광명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광명시민체육관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하고요. 경남개발공사는 현재 4위인데 앞선 맞대결에서는 광주도시공사에게 24대 31로 좀 큰 격차로 패배를 안겼던 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위권 재도약을 위해서는 5위, 4위 이렇게 좀 추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크고 또 1라운드의 복수전이기도 하거든요. 휴식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회복하고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도록 다시 무장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